판사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판사님 판단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지켜서 계약했는데 정부하고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이런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전세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7월 통과한 임대차 입법이 임대사업자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예는요. 2018년 12월에 보증금 5억의 세입자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기존 5억에서 8억으로 3억 원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통보를 하니까 임대인은 그 통보의 기준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뒤 체결하는 첫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임차인은 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 원만 올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따라 조정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통해 A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임대인의 주장대로 보증금을 3억 원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말을 믿고 임대료 상한 5%를 지켜 재계약한 임대사업자는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처지가 됐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요, 이 내용이 판결이 아닌 조정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무리한 임대차 입법 강행에 따른 어떤 통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이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파이낸셜 뉴스였나 이게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이거 봐라, 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엉터리 해설서를 보내가지고 이거 완전 많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확실히 이게 입법과 그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법부의 입장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는 이제 신규 임대를 할 때는 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외에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 내용에 걸렸던 당사자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조정을 한 이 당사자 임대인 분께서 누구 한 유튜버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이거 지금 기사가 잘못 알려져서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사법부가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판결이 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정부 니들이 잘못 판단했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해설서에 나온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둘이 조정됐으니까 그냥 조정하고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이 문제는 아직 제대로 붙어본 게 아니다. 조정이 안 돼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정확하게 법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지금 답이 안 나온 것이.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법에서 표현이 애매모호하니까 서로 이제 나는 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와보면 그 내용대로 이제 따지겠죠. 근데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다들 올리고 싶잖아. 왜? 첫 계약을 첫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시세에 맞춰서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계속 묶일 거니까 한 번 딱 튀기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거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이 올리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되면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이
사실 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혜택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긋나게 되면 혜택 받은 거 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그 혜택을 포기할 수 없으니 수그리고 5% 이내에서 첫 계약하는 형태들로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페널티가 너무 크고 무서울 수 있으니 한번 자중해라. 뭐 아니 그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나 드럽고 치사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 소송지면 나는 차라리 그럼 사업자 없애버리고 과태료 내고 그냥 제대로 새로 할래 뭐 이런 임대인이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 상당수의 분들은 받아들이면서 가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다르죠. 판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누가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워낙 메리트가 없잖아 이제. 그렇죠. 별로. 없죠 이제. 네. 자. 아무튼, 뭐,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첫 계약이, 임대사업자로서 계약하는 계약이 첫 계약이니까 맞추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최대한 올리고 싶지.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5% 증액의 제한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5% 상한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 작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국토부 해석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법리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법관의 판사분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겠죠. 판사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판사님 판단해 주세요.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혜택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들이 전부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고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증액을 하시든 아니면 5% 증액 안에 범위 안에서 하시든 그거는 선택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